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경매입니다. 우리가 경매가 없으면 자본주의 세계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경매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결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심장을 다시 뛰기 위해서 심장 재해 동기를 하듯이 결국 경매를 통해 가지고 죽은 부동산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좋은 거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알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내가 최악의 상황에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매는 결국 미리 예언하는 거다. 야,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것이 경매다. 그래서 경매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알게 되면 내가 사기당하지 않고 좋은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꼭 배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꼭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경매에서 신청할 때 결국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하고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 부동산은 한 번 줄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외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개명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매년 3, 6, 9, 12월 초에 개강을 해가지고 10주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해서 3시간 하고요. 저녁은 7시부터 해서 3시간 수업하고 화요일날은 수성대학교, 수요일날은 영남이공대학교 정규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실전투자 중심으로 해서 학원에서 이 분인토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올리고 있는데요. 부실채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단기 속성반을 개강해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맥 잡는 실전 경매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 강제경매 신청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대법원 경매 치게 되면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경매 지식 코너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경매 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경매 서식 안에 이런 서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37가지 서류들이 다 있으니까 뭐 경매 신청서나 배당이의서, 배당요구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또 임차인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사는 이런 것들 다 들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확인을 꼭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수입인지 5,000원 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수 있고 주소 적고 연락처 적으시면 되고요. 채무자에 대해서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에서 5천만 원 해가지고 이에 대한 몇 월 며칠부터 이자 10% 이후부터는 20% 연체 이자를 이렇게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요 순간을 우리는 압류하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압류라는 것은 못 팔게 딱 묶어두는 그것이 압류가 되겠죠. 그래서 보전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 사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꼭 기억하시고요.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 해가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4년 5월 2일 뭐 5천만 원 해가지고 이자는 10%로 이렇게 하고요. 개인 간에는 최고 2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연 20%의 전이자 및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건재당 약정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결지부동산 목록을 만듭니다. 거기에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청구 금액의 변제를 중단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서류를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저한테 맞게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있고 원인 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와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서류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의경매 신청이 되겠어요. 강제경매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무명의 뭐 집행근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공정이죠. 우리가 제 강의 중에 공정은 절대로 웬만하면 받지 마라 하는데 왜 그런지 꼭 다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안 받았을 경우에 결국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 강제 집행을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소송 절차도 강제 집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을 집행근원이라 그러는데 소심판 청구, 뭐 지급명령서, 조정조서, 이행판결문, 재소전하해조서, 인락조서, 그리고 공정증서까지 해서 이걸 집행근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서류들이 있으면 결국 법원에서 인정한 확정된 채권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집행할 수 있는 근원이다 해서 집행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근원을 하게 되면 왜 이 절차가 강제 집행을 위한 절차니까 강제경매다 보시면 돼요. 임의경매는 뭐 건저당이나 뭐 공유물 분할이나 이런 것들 등기부 등본에 있는 물건들로 해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임의 경매가 됩니다. 임의는 아무 때나 임의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강제경매는 반드시 요거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 받든지 지급 명령을 받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요 집행권원을 가져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집행권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페이지는 항상 위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집행권원을 통해서 경매 신청하게 되면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요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차이점은 채권자, 채무자는 똑같아요.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반 이자 보통 5% 하고요. 우리가 연체가 만약에 확정 판결을 받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안 주게 되면 12% 법정 이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2%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에 표시해가지고 우리 확정 판결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 취지해가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압류한다 이거지요. 경매 개시결 등기 해달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가 되고요. 그리고 집행 신청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신청한다, 채권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가 집행력 있는 정보원 한 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아까 지급명령이나 공유증서, 그다음 확정 판결문 이런 것들을 집행력 있는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집행권을 가지고 반드시 집행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요거는 집행력은 법원에 가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력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집행권에 대한 송달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갔다 하는 것이 송달 증명원이에요. 이것도 법원 민원실에 가면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서에 적어내시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은 결국 요 집행권원에 대한 요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해가지고 요거는 표제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제부에 대해서 토지 건물 있으면 따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집합 건물은 이렇게 1등 건물의 표시, 그 내용들
적으시고, 그리고 전유 부분에 건물을 표시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적어서 요 물건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목록으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건저당 설정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왜? 원인 정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근거로 해서 결국 내가 경매 신청을 했다, 결국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경매 신청한다 하는 요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이 없으면 경매가 결국 각하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원인 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 이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체이자 몇 프로, 그리고 언제 몇 개월 연체되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간인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저당 설정할 때 냈던 그 서류들을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권 정서 해 가지고 약정이자 10%에서 5천만 원에 대한 몇 개월치, 2개월치가 되고요. 연체이자 20%에서 연체 기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400일에 결국 20% 했으니까 0.2, 1당 이게 연 이율이니까 결국 1당 해야 되니까 365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넣으면 요 이자를 이렇게 총이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청구금액 우리 5천만 원 원금이 되겠죠. 에다가 이자 해가지고 결국 청구 금액이 되는데요. 요 청구 금액을 적을 때 결국 요걸로 해가지고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0.22%가 이렇게 되는데요. 요 금액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등록 면허세가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저당이 1번, 2번, 3번이 있다. 합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1번 것만 해가지고 에서 청구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비용이 많이 줄겠죠. 그리고 경매를 또 취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신고 금액을 적게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압류인데 만약에 이때 신고할 때 적게 신고하면 배당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거 말씀을 잘 드리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인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살아있는 말소된 것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자, 경매 신청한 사람이 되고요. 채무자 되고요. 그 다음에 건저당 건자, 압류건자 있으면 쭉 적어줘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요 이해관계인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송달료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인표를 반드시 꼭 첨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첨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금전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송달료나 기타 인지대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큰 도시, 대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 있어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그 1층이나 보면 신한은행이 있는데요. 신한은행에 아니면 우리가 은행 안 가고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들어가면 공과금 법원 요 코너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송달료 납부할 수 있는 그 시사이트가 떠요. 거기에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농협에 하게 되는데 보통 농협중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에 인터넷 뱅킹 들어가셔가지고 공과금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송달료하고 소송인지대 기타 등등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송달료 클릭하면 납부 되어 있습니다. 납부 내역 확인되는데 납부하시면 되겠죠. 여기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으시면 이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한은행하고 농협에 꼭 계좌를 만드시는 것이 좋다. 우리가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좌 만드셔가지고 은행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다 하면 굉장히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은행 가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직접 가는 걸 선호하는데 결국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집에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이런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이런 기계가 좀 이렇게 친한 친숙하면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괜히 노동을 많이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으셔가지고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이 있습니다. 요거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입 등기라 그러는데 등기 신청한 요 비용이 기입하는 등기가 3,000원입니다. 그래서 만들 거면 제출하시고 납부하시고 이렇게 확인증 끊고요. 그리고 법원 보관금 납부 확인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매 비용입니다. 보통 1억 같으면 무조건 200만 원 들어갑니다. 10억이면 800만 원 들어가요. 100억이면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이다 그러면 요 50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물건마다 다 틀립니다.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틀리고 거리에 따라 틀리고 금액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요 비율로 제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준해 가지고 법원 보관금 을 내시고 납부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 등 인지 납부 확인서인데요. 5,000원 우리가 경매 신청서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인지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고 납부 확인서 클릭해서 프린트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보통 5,200원 한 번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체국 가면 한 3,000원 정도 하면 되는데 법원은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법원 같은 경우에 뭐 종결됐다 하면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낼 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5,2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5,200원 곱하기 이해관계인이 3명이면 3 해가지고 더하기 3 하면 됩니다. 6이 되겠죠. 곱하기 10회 해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달료가 소송은 굉장히 큽니다. 10명 되면 송달료만 해서 거의 100만 원 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들이 많으면 조금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같이 다 발급받아 가지고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 24, 민원 24 들어가셔가지고 초본, 이 채무자의 아니면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해주겠죠. 그러면 안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 만들고 내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하고 이 소유자한테는 반드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송달을 하는데요. 송달 불능이 되면 안 받으면 주소 보정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주소 보정 명령을 가지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시군구나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결국 발급을 받는데 현 상황 초본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발급받으면 결국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꼭 발급받으셔가지고 첨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정부 24에 가면 편리하게 발급받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쭉 하게 되면요. 자, 서류 작성, 이미 강제경매 신청을 작성하시고 부동산 표시 목록을 작성하시고 이해관계인 표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인이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원인정서, 계약서하고 그리고 채권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적어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 24 들어가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청구 금액이나 와 기준시가의 0.22%입니다. 그리고 공유물 불합리한 경매 같은 경우는 본인 지분의 기준시가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우리 공시지가가 나와 있으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제곱미터라고 하겠죠. 곱하기 해서 거기에 대한 0.2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등록면허세가 0.2%, 0.02%가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22%가 되고요. 그리고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택스에 이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 24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받으셔가지고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안과 농협중앙회 결국 대도시는 신안, 소도시는 농협중앙회 계좌 준비하셔가지고 공과금 클릭하시면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인지대 5,000원, 송달료 계산해서 하시면 되고 보험보험금에서 비용에 준해 가지고 금액에 준해서 우리가 우리 기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등기 신청 수수료 기입 등기 신청비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시고 납부 확인서를 각각 다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의 초본
불가능하면 송달 불령 후에 주소 보정 명령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초본을 발급 좀 해줘 라고 하면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집행권은 합격 판결문이나 공정경서에 대해서 집행문을 반드시 부여받으시고, 그리고 집행권원이 송달했다는 송달 증명을 첨부해야지만 강제 경매 신청이 된다는 거, 임의 경매와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이임했을 경우에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이 나중에 완납하고 나면 배당길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경매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계산서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무사 비용도 경매 비용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하시게 맡기시는 것도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은 꼭 해보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체를 내가 해봐야지 알지, 해보지 않고서는 전체 흐름을 잘 몰라요. 계속 다른 사람 시켜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하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걸랑요. 근데 알면 내가 요건 빼주시고 요건 빼주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사님들 이렇게 해서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하고요. 적게는 30만 원 기본적으로 요건 빼달라 하다고 해라고 해가지고 절약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소유권 이전 등기나 경매 신청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본인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절차를 알게 되면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대응하기에 굉장히 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알고 투자에 성공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 필요 서류가 뭐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강의했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